가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안 부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자, 오늘 삼각함수 할 차례인데요. 자,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좀 풀어보셨나요? 삼각함수. 채점도 매보셨나요? 채점 많이 안 됐나요? 채점도 반드시 본인이 내시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거는요.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갈 거예요. 동경의 위치, 유형문제 1번과 사분면의 위치, 유형문제 2번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을 겁니다. 유형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간략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질문, 유형문제 1번과 2번. 자, 없으면 선생님이 이거 하나 전달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봐보실래요? 자, 677번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677번 뒤로 넘어가면 678번, 679번 이런 문제들이 될 텐데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유튜브 감성에 맞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봐보세요. 세타가 2사분면에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라고 할 때 결론은 이렇게 내면 됩니다. 4분면을 그리세요, 여러분. 4분면을 그리시고요. 여기 보세요. 몇 분의 세타예요? 2분의 세타잖아요. 2분의 세타면은 여기 4분면을 각각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요. 이렇게. 2분의 세타라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1, 2, 3, 4, 1, 2, 3, 4를 쓰세요. 그럼 무조건 전체 여기의 구역의 개수는 4의 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4에서 딱 떨어집니다. 무조건. 됐니? 그 다음에 결론. 얘가 2, 4분면의 각이었죠. 숫자 2가 써진 곳에 색깔을 칠하시면은 이게 세타의 범위가 됩니다. 오케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했어요. 이게 세타의 범위라서 답은 1, 4분면과 3, 4분면 2번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시험 기간에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쪽 403호, 여기가 405고 옆에가 403호인데 403호에 가시면은 한식수도 있고 두유도 있고 등등등 뭐 배고프면 라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서 드셔도 돼요. 이제 먹어도 돼요? 네네. 이제 뭐 코로나 뭐 빨리 안 걸린 사람이 자, 여기서 아직도 안 걸린 사람 한 명. 얼른 갔다 와. 빨리 여행 좀 갔다 와. 코로나 여행 한번 갔다 와. 꿀이라고 일주일. 그래요. 이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이미 확진이 되신 분들은 마음껏 드시고 방금 비확진자 분들은 혼자 드셔야 됩니다. 혼자 드셔야 돼요. 혼자. 확진자 이미 갔다 오신 분하고 같이 드신 건 괜찮아요. 그분들은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저 78번 질문. 아, 그렇게요. 78번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요. 왜 그러냐면요. 잘 봐봐. 원래 여기는 기존의 여기 세타의 영역이고 여기는 2분의 세타의 영역인데요. 세타의 영역인데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각들은요. 0도부터 90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할 거예요? 반으로 줄일 거잖아요. 그러면 0도부터 90도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반으로 줄이면 0도부터 45도까지로 압축이 돼. 압축이. 세타가 0부터 90까지 있었는데 얘를 2분의 세타라면 0부터 45까지 이렇게 여기에는 각들이 엄청 1도, 2도, 3도, 4도 엄청 많잖아요. 1도, 2도, 3도, 4도 뭐 독도, 울릉도 엄청 많아. 근데 얘를 갖다가 반으로 줄이면은 정확히 0부터 45도까지로 이 각들이 싹 모여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들, 내가 지금 표시한 이 각들이 전부 다 1로 모이게 돼요. 그 1, 4분면에 있던 애들이 1로 와요. 1, 4분면에 있던 애들이.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 2, 4분면에 있던 애들은 90도부터 180도잖아요. 얘를 2배 압축을 하면 이렇게 와요. 90도 반으로 쪼개면 45도가 되고 180도 반으로 쪼개면 90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 각을 반으로 줄이는 거야. 반으로. 2분의 세타니까. 그러니까 45도부터 90도까지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 있는 각들이 이제 기존에 2, 4분면에 있는 각들이 여기로 싹 모이게 돼요. 이해되니? 약간 나는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부채 알죠? 부채.
부채. 아, 요거. 이 부채 중에 이게 펼치면 이렇게 돼가지고 한 바퀴 뺑이 돌아가는 부채 있거든요. 이 부채를 반으로 접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요렇게 돼서 한 바퀴 뺑 펼쳤어. 얘를 반으로 줄이면 요렇게 돼. 맞니? 그럼 처음에 봐봐. 머릿속으로 그려. 자, 부채 펼친다. 얼쑤 슉. 한 바퀴 펼쳤어. 그 여기에 지금 원이 보이니? 정신 이상하구만. 여기 원이 보여? 여기에다 3을 칠하면 여기다 색깔 칠해서 1 쓰고 여기다 색깔 칠해서 2 쓰고 여기다 3 쓰고 여기 4 써. 걔를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접어. 이해되니? 그럼 그 부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여? 그럼 여기는 이미 아까 그 경계선들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채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펼쳤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왔어. 지금 부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잘라가지고, 이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매직으로 칠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숫자 1, 2, 3, 4 쓸 거야. 느껴지니? 기가지니? 얘를 갖다가 반으로 줄여 이렇게. 부채를 다시 접어. 이렇게 부채가 지금 펼쳐져 있다고요. 그 숫자 1, 2, 3, 4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상상해보라고. 1, 2, 3, 4가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다고. 이해돼? 뭔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1, 4분면에 있는 점들 그 각들이 다 여기에 있고 2, 4분면의 각들이 여기에 있고 3, 4분면 여기 있고 4, 4분면 여기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2분의 세타로 줄이면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한 바퀴에 있는 애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애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이해되니?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가상으로 생성해야 돼. 두 번째 바퀴야. 두 번째 바퀴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퀴에 1, 4분면, 두 번째 바퀴에 2, 4분면, 두 번째 바퀴에 3, 4분면, 두 번째 바퀴에 4, 4분면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인데 겹치니까 그 다음부터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세타가 2, 4분면에 가게 있었다면 첫 번째 페이지에 2, 4분면이 있다면 여기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 2, 4분면이 여기에 있었을 거야. 세 번째 페이지는 여기 있고 네 번째 페이지는 여기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면 전체 4분면을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 여기를 그러니까 전체 각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0도부터 90도까지가 있는데 얘를 반으로 줄이니까 45도 각도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이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이거 질문 맞죠?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얘도 그러면 세타가 이렇게 있어. 3분의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 각들을 전부 다 몇 개로 쪼개야 되냐면 3개로 쪼개야 됩니다. 3분의 1로 압축이 되니까. 각각의 4분면을 3개로 쪼개요.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4, 두 번째 페이지에 1, 2, 3, 4분면, 세 번째 페이지에 1, 2, 3, 4분면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는 겁니까? 기존의 각이 세타가 3, 3분 각이었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3, 3분 각들은 1로 오고 두 번째 페이지에 3, 4분 각들이 1로 오고 세 번째 페이지에 3, 4분 각들이 1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4분면이 1, 3, 4, 4분면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오예 꿀 하고 그냥 바로 찍고 가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노트 필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기가 필기할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페이지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페이지를 이 정리가 된 페이지를 네, 카톡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679번도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시면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면은 선생님은 유형 문제 3번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유형 문제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문제 3번과 4번 질문. 없어요. 이 유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이 동경이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먼저 수학에서 뭐랄까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개념을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중점입니다. 중점. 합이 일정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합이 일정한 거. 자, 봐봐요. 수학은 크게 대수학 파트하고요. 기하 파트가 있어요. 수학은. 대수학 파트는 방정식과 부등식 등을 풀어내는 것들을 말하고요. 기하는 도형을 다루는 걸 이야기를 해. 여러분들도 아마 좀 편차가 있으신 분들은 대수 문제와 기하 문제의 난이도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기하는 좀 어렵고 대수가 좀 쉽고, 대수는 좀 어려운데 기하가 좀 어렵고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참고로 선생님은 이쪽이 좀 더 편하고요. 여기가 난 아직은 좀 어려워. 나 같은 경우. 여튼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숫자, 두 숫자의 합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형으로 바꿨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합은 바로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합에 대한 이야기는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만큼의 물 완전히 또 오지. 엄청 불편할 텐데. 나도 지금도 기초 엄청 심한데. 자, 그리고 빨리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자, 여튼 이만큼의 길이가 A인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B인 거잖아요. 여기 딱 중간만큼 가게 되면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하인 거예요. 기하는 길이, 여기서는 도형의 길이니까.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A와 B의 딱 평균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각에다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하에서 중점이고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실 이야기를 할 건데, 두 수의 합이 이렇게 일정하게 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두 수의 합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둘의 중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각이 있는데 이 각이 만약에 A이고 이 각이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이 A인 거고 이만큼의 각이 B인 거예요. 그때 이 둘의 각의 이등분선이 있겠죠. 이 각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선이 있을 텐데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각은 두 각의 평균입니다. 평균. 똑같아요. 길이하고 똑같아요. 이만큼이 B, 이만큼이 A니까 절반만 가면은 2분의 A 플러스 B만큼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중간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야기할 때에는 합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을 내가 한번 시켜볼 건데 이 페이지 달라고 하면 선생님 드립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 페이지 주세요라는 말이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일부러 나 말하기 전까지는 안 주고 있다. 누가 먼저 말한가 봐야겠다. 자, 첫 번째 Y축에 대해서 두 개의 각이 대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 거꾸로 바꾸는 연습해야 되거든요. Y축에 대해서 두 개의 각이 대칭이면은요, 이 두 각은 평균점이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얼마인 거예요? 2분의 파이인 거예요. 평균이.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항상 그 평균점의 2배랑 똑같아요. 항상. 요 놈의 2개랑 똑같아요. 항상 저 합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써요. 두 개의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축 대칭이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두 개의 각의 합을 표현합니다. 합을. Y축 대칭이니까. 오케이? 두 개의 합이 이 둘의 평균이 요놈의 몇 배? 2배와 똑같다예요.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베타라는 각이 한 바퀴를 돌아온 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320도가 더 커지겠죠. 두 바퀴를 돌아오는 각이면 720도가 더 커지겠네요. 거꾸로 돌아온 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각의 합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바퀴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 바퀴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이거는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합은 일정한데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지금 설명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두 개의 각이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두 개의 각의 합은 여기 0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맞나요? 그래서 두 각의 합은 0의 2배인 그냥 0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누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2파이가 한 바퀴니까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니? 2파이n을 볼 때에도 교재에는 항상 이것이 2n파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 나는 좋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n파이. 2파이n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n이 1씩 커질 때마다 2파이씩 커지니까 2파이씩 건너 뛰어간다는 뜻이고요. 2n파이는 그냥 문자를 정리를 하는데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한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한 각이 여기에 있고 한 각이 여기에 있다라면은 y는 x라면은 45도니까 4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각의 합은 4분의 파이의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친구가 몇 바퀴를 돌아온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뒤에다 뭘 써야 돼요? 바퀴수의 차이는 써놔야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y는 x 대칭인데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45도 대칭이 아니라 선생님 여기가 4분의 5파이거든요 여러분. 4분의 5파이 대칭이니까 이걸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5파이의 2배 2파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같은 표현인데 선생님 여기 정리하면은 4분의 5파이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지 않습니까? 4분의 5파이는 곱하기가 되니까 얘는 결국에는 4분의 파이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2파이가 되고 이게 뒤에 있는 2파이 n하고 합쳐지면은 2파이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n 플러스 1이나 n이나 사실은 그냥 정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yx 대칭이면 그냥 4분의 파이 대칭이라 써도 돼. 4분의 5파이도 괜찮아요?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x도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4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3파이 곱하기 2에 2파이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 또 하나 원점 대칭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원점 대칭일 때는 이게 선대칭이 아니라 이 알파 베타가 이게 알파면 이게 베타인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가 일정해요. 차이가 원점 대칭이면 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차이가 일정해. 이 차이가 얼마를 일정해요? 파이를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파이니까 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되니? 만약에 동경이 일치하면요. 동경이 일치하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예요. 근데 뭐는 발생해?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거 드려요 말아요? 다음에 말 안 하면 안 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정리만 하고 갈게요. 세타하고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타랑 7세타가 서로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6세타가 얼마가 되고 2파이 n이 되고 세타는 3분의 파이 곱하기
n이 되더라. 세타의 값의 범위가 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이에 들어있는 각을 하나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찾아내면 되는데 n이 2이면 안 되고 n이 3이면 안 되네. 그쵸? n이 4이면 되나요?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 그쵸? 그래서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넘겨서 여기 한번 볼게요. 질문이 문제 더 풀어달라면 더 풀어드릴 겁니다. 시험 대비 기간에는 여러분이 나를 어느 정도 리드하는 게 있어야 돼.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세타, 5세타. 자, y축 대칭이니까 합이 일정한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것의 평균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뭐는 발생할 수 있다.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6세타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이니까 난 이것도 합치지 않습니다. 하이로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 n이 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여기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풀까요? 넘어갈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리하고 잠깐만. 자, 넘길게요. 자, 여기에서도 질문 위주로 가두고 할게요, 선생님이. 뒤에 이제 이쪽을 또 풀고 해야 돼요. 호도법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분. 호도법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분에서 문제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개념 질문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해주십시오. 5, 6 단어, 5, 6에서 707번 한번 보고요. 또 704번도 보고요. 또요. 두 문제요? 그러면 네, 여기 앉는 이유가 있으니까. 뒤에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좋아요. 이쪽을 좀 깔게까지만 이따 갈게요. 자, 한 가지 개념을 추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공식을 다 알고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한 공식을 그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자. 이미 여기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 설명해 보자. 한 번만 더 하자. 자, 첫 번째는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넓이.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L이 있잖아요. 그 2분의 1 RL인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들을 한 번만 쓸게요. 그림만 보면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채꼴이 있는데 이거를 n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등분한 걸 갖다가 여기다가 소스를 하나 바르고, 피자인데 소스를 하나 바르고 여기도 파란색 소스를 발라가지고 얘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엇갈리게 다시 배열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무수히 많이 쪼개게 되면은 아주 작게 되다 보면 얘가 결국에 직사각형 모양을 갖게 되겠네요. 그쵸?
그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요놈하고 똑같아요. 호의 길이의 절반이 돼요. 됐니?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세로죠 지금. 그렇죠? 반지름 R과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쌤 그거 다 알아요. 이걸 아는데 우리가 이걸 진짜 이해하면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부채꼴 모양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모양의 그림들입니다. 중간에 잘려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잘려 있을 때에도 그때 내가 지금 여기 요 사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이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선생님이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라보고요. 이 위쪽에다가는 이렇게 소스를 붙이고 아래쪽에다가도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묻혀볼게요. 그리고 얘를 다시 재배열을 할 거야. 어떻게 배열하겠니? 지그재그로 배열하겠지? 선생님이 지금 미래를 못 나와가지고 그림이 이쁘진 않거든요. 전공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는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붙을 거예요. 맞니? 내가 여기다 소스 하나를 더 바를 건데, 그래서 갈릭 소스를 좋아하니까 노란색으로. 우리 집은 피자를 먹으면 갈릭 소스를 한 판 살 때 3개씩 삽니다. 요렇게 가운데다가 맛있게 바르면 그 가운데 노란 선을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요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이해되는 부분? 됐어요? 이거를 무수히 많이 쪼개면, 정말로 많이 쪼개면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직사각형에서 위에 있는 분 말고 가운데 있는 선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노란색 갈릭 소스가 이렇게 재배열이 돼. 여기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오케이 간단해집니다. 여기를 그냥 R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갈릭 소스를 L이라고 잡으면 가로의 길이가 L이 되고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어서 넓이는 RN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럼 저 L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것도 아까 평균하고 똑같거든요. 이 호의 길이를 L1이라 하고 이 호의 길이를 L2라고 하잖아요. 얘는 거기에 한 가운데 중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L1과 L2의 정확히 절반이야. 가운데 있으니까. 아까 그 합하고 똑같다고요. 이해되었니? 뭔 말 잘 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이상한 모양의 그림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요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페이지는 들려요? 네. 네. 저 밑에 있는 것은 옛날에 쓴 거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 옆에서 졸지 마. 아니,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와디펄을 작동했더니 5분의 4파이만큼 돌았다. 여기 이거 그 곰패킹 요놈이 지금 40cm일 때 유리창의 넓이 따끈 회전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됐나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빨리 구하면 되냐면 여기 중점 연결한 요 선의 길이 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40이라고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 L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40L을 구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됐니? 저 L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그냥 여기서는 사실은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 길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30인가요? 30이니까 L은 R 세트 하면 되니까 L은 30 곱하기 5분의 4파이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24파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40 곱하기 24파이가 되겠네요. 4 곱하기 24가 56이니? 아닌데 56이니? 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하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여기도 같은 안녕하세요. 어이, 어서 와. 저 시험 그래요. 자,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여기 뭐야? 어서 오래.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넓이가 나와버렸죠. 지금 당면 부분의 넓이가 1500파이다 라고 나왔는데 뭘 구하랬죠? 둘레의 길이 구하랬네. 자, 그럼 어디를 하냐면요, 우리는 여기의 길이를 압니다. 지금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얼마게? 1500파이에서 50을 나누면 되나요? 이해돼요? 왜냐면 얘 곱하기 얘가 1500파이니까 얼마지 얘가? 계산하면 30파이 30파이 맞죠? 여기 30파이가 되네요. 그럼 이 30파이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저거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평균이 30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L1이라 하고 L2라고 하면 L1 플러스 L2의 평균이 30파이니까 오케이, L1 플러스 L2가 나오네. 60파이라고. 그치? 근데 여기서 둘레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60파이에다가 얘만 더하면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 길이는 50 더하기 50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60파이 플러스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7번도 이 페이지도 이따가 봐서 보내드릴게요. 707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부채꼴 모양, 이 부채꼴을 짧은 부분을 말아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 맞죠? 오플대를. 한 여기 12, 요런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2루트 3파이. 2분의 루트 3파이. 이거 반지름 길이 4인 5를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호 AB, CD가 밑면이 만들었다. EFA, 이거 높이 구하시오. 보자. 높이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높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의 지금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야 될 건데 여기의 길이는 12에서 4를 빼면 되겠죠? 8 됐니?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우리는 여기 각각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호 AB의 길이를 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이거네. 호 AB의 길이는 R세타니까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파이가 될 거고 얘는 6루트 3파이네요. 이게 지금 이 원의 밑면에 둘레의 길이가 6루트 3파이. 여기까지 오케이? 둘레의 길이 6루트 3파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름이 6루트 3이니까 반지름은 3루트 3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이해되니?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요 부분과 이 부분은 1대3 닮음이니까 이 길이는 내가 구한 것은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는 여기에 3분의 1이니까 둘레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도 3분의 1. 그래서 여기는 그냥 루트 3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다리꼴의 4변 중 3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면서 거기까지 끄덕이고 다 하고 있어. 자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이 정도는. 그렇지? 오케이.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 듣고 있지?
이 정신이라고 지금 유치가 분리되지 마요. 공부 다 하고 있는데. 자, 되었습니까? 네, 이 페이지 정리하실 거면 정리하시고 페이지 보내달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 쓰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유형 문제 7번은 뭐 시험에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선생님은 출제율이 한 20%만 돼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출제율이 6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0%도 낮게 잡은 거예요.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부츠권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개념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문제 풀이가 좀 필요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산술계약을 해서 풀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 훨씬 좋습니다. 산술계로 푸는 거 훨씬 좋아요. 자, 이거 괜찮아요, 여기? 한번 할까요? 네, 한번 하고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완전히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할게요. 봐봐요. 일단은 가볍게 보면 이것부터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갑시다. 둘레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있어요. 어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 개는 둘레가 같대요. 여러분 생각에는 넓이를 가장 넓게 만들려면 1번, 2번, 3번 중에 이거 저번에 이미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 대답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모양이 되면 넓이가 가장 넓은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둘레, 이 세 개의 부채꼴의 둘레가 다 같아요. 근데 넓이가 가장 큰 도형이 하나 있거든요. 모양이 1, 2, 3번 중에 어떤 모양이 됐을 때 과연 넓이가 가장 넓어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직관이니까 이건 그냥 찍는 겁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저걸 것 같은데 생각하고 찍는 거예요. 민영이 몇 번일 것 같아? 1번. 가영이는? 2번. 윤주는? 서원이는? 1번. 와우. 다 틀렸어요. 3번입니다. 그럼 이것도 물어볼게요. 1, 2, 3번. 1번을 보면 1번을 보고 자연에서 1번과 비슷한 모양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피자. 자연이 아니잖아. 얘는 난타피자 가야 되니까.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자연에 있는 것들 중에서 2번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쥐요. 뭐요? 내가 생각하는 쥐하고 네가 생각하는 쥐가 다른 것 같은데. 저기 쥐? 은행님. 3번. 3번이 은행잎인가요? 아, 네. 3번이 은행잎 가깝죠? 네. 이 자연은 말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진화하게 돼 있어요. 몇 천만 년에 걸쳐서, 몇 억 년에 걸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자기 생존에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3번이 은행잎 모양이죠. 저 모양이 은행잎이 괜히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저런 모양으로 생겨야 표면적을 가장 넓힐 수가 있기 때문이야. 표면적을 넓혀야 광합성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얘네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넓이가 가장 최대의 모양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연의 답이 다 있다니까. 아 진짜 그건 진짜로 그래. 진화가 원래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야. 자, 봐봐. 우리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테스트 한 것처럼 이제 엄지손가락이 엄청 길어지고 이제 튼튼해질 거예요. 핸드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이거 봐봐. 이 왜 3번인지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수학적으로 해볼게요. 자, 보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야. 나는 지금 뭐가 있냐면 2R 플러스 L이 일정하다는 걸 알아. 맞지?
그걸 내가 숫자로 쓸게요. 그냥 10이라고 이렇게 정해버릴게. 내가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합이 일정할 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넓이는 2분의 1 RL이에요. 이것을 최대값으로 구하고 싶어요. 합을 가지고 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네? 그럼 그 유명한 무슨 평균? 산술 기하 평균. 이 산술 기하 평균도 자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이야기. 어쨌든 산술 기하 평균 하면요 2R 플러스 L은 항상 두 배의 루트 2RL보다 큽니다. 2R 플러스 L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로?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뭐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냐면 2분의 1 RL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2RL이. 양변을 4로 나누면 결국에는 이 넓이의 최대값이 4분의 25라고 나오는데 산술 기하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이게 일어나냐 이 말이잖아요. 자, 언제 일어납니까? 2R과 L이 서로 구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반쪽에서 아니 우리가 둘이 합쳐서 10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 가장 공평해지냐면 둘을 쪼개가지고 정확히 반반 나눠 가질 때요. 오케이, 너가 5이고 너가 5일 때 그때 최대가 되는 거야. 반반 나눠 가질 때. 이해되니? 그러니까 호에 쓰이는 재료하고 반지름에 쓰이는 재료가 똑같을 때예요. 호에 쓰이는 재료와 반지름에 쓰이는 재료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L이 2R인데 L은 우리가 R 세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예요? 세타가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2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타가 2는 뭐냐면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타 1은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세타 1로 잡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가 이게 이 1이라는 각은 어느 정도의 각이냐면 정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정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이렇게 R로 같을 텐데요. 이때의 각이 60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모양을 가지고 위에 있는 모양을 유추해 보면 이 모양은 이 정삼각형을 여기가 약간 부글부글한 재질로 되어 있다면은 얘를 살짝만 꾹 누르면 이 부분을 살짝 꾹 누르면 얘가 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각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해하겠니? 1이라는 각은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야. 그러면 2라는 각은 몇 도보다 작은 각이야? 약간 12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라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오늘은 안 되겠구나. 올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각도기 들고 다니면서 은행이 떨어지면 각도기 네가 재봐요. 120도보다 약간 작게 나와 있을 거야. 이해하겠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각이 된 말. 이렇게 120도보다 약간 작은 각. 약간 작은 각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이게.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잘 들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푸는 것은 이제 간단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둘레의 길이가 20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오케이 20은 2R 플러스 1인데 정확히 이거를 반반 나누어 가질 때 최대니까 반지름 R이 얼마? 5이다. 오케이. 네, 나머지 다 똑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 8번. 삼각함수의 정의. 유형 문제 8번과 유형 문제 9번. 유형 문제 10번까지 먼저 가보죠. 8, 9, 10에서 질문이 있으면 갖고 가고요. 개념 설명이 필요하면 이쪽 부분에 개념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8번, 9번, 10번에서 716번 732번
732번을 먼저 볼게요. 페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지 도대체? 전혀 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네, 지금.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이거를 일단 접근하는 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을 변형하면 요 다음에 932번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변형하냐면 양변을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등장인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뭔가 짝지어서 저 이쁘게 나온다는 뜻이고, 여기 코사인에서 사인 탄젠트를 지금 빼고 있는 거니까, 아, 이 친구를 이항시키면 코사인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사인하고, 그럼 이거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1로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코사인 제곱 나눠서 저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양변을 뭐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까? 사인 제곱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겠니?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플러스, 그렇지.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탄젠트의 역수가 될 거야. 얘가 뭐가 돼요? 사인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기가 오는데 미적분에서는 이것들을 아주 많이 씁니다. 사용을 많이 합니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형태에서 이걸 변형시키는 게 가능하더라. 양변을 사인 제곱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코사인 제곱 나누는 것도 가능하더라. 근데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진 않는다.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역수로 나와 있으니까. 나오더라도 주로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 전부 다 1이에요, 지금이. 1부터 99까지의 홀수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의 절반이니까 50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답 이거 50이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 앞에 가서 716번도 한번 보시죠. 자, 삼각함수가 둔각이 나왔을 때 그냥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둔각이 이렇게 예각이 아닐 때 대처하는 방식은 일단은 직각삼각형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절대값만 구하세요. 그냥 절대값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4분의 위치 가지고 이걸로 부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타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 삼각형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세타가 지금 맞나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을 구해내세요.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 절대값만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인은 2, 4분면 각이니까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2, 4분면 각이니까 음수. 삼각형을 가지고 절대값만 적어내시고 세타의 위치, 몇 4분면 각인지 위치를 가지고 부호 결정해서 가시면 뭐 가장 편할 겁니다. 나머지는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되니? 아, 쉬는 시간 애매해졌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 관계를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기 11번 하고 유형문제 12번 유형문제 13번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다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 세 개 유형에서 다뤄보고 있으면 같이 풀어보고요.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념 설명하고 가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 거예요. 744번. 지금 44번, 43번도, 59번도. 오케이, 59번을 먼저 가볼까요? 59번의 문제 풀이의 방향이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한 가지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두근이 나왔으니까 2차 방식 나오고 두근 나왔으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당연히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두근의 합, 실제로 두근의 합은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여기 계수를 가지고 두근의 합을 구하면 2a가 되겠고, 두 번째는 두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여기서는 a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연결하나 이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